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갈 생각인데요. 자, 만약에 고민되고 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혼자 고민해서 해결이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럴 땐 전화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아래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거든요. 02-3772-0269번이고요. 자, 오늘도 역시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 만큼 많은 분들 꼼꼼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바로 전화기를 들어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화 연결이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유튜브로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세요. 그러면 이 방송이 현재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방송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역시 그 종목들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자, 가급적이면 전화를 많이 주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이 뭐 실제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면서 대화식으로 또 풀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1순위는 전화,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 지금 상담 신청 많이 주고 계시죠? 그동안 저희는 잠시 시장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가량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지수권으로 본다면 2674포인트입니다. 그동안 2650포인트를 기준으로 계속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해서 시원하게 탁 뛰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캔들로 본다면 양봉이 아니라 좀 음봉이라는 게 좀 아쉽죠. 아무래도 금요일이기 때문에 좀 약한 힘이 좀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스피 1% 정도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현재 0.6%가량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거래소, 즉 코스피보다는 좀 약해요. 하지만 코스닥은 나중에 뒷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올라간 시장이 있다면 좀 뒤늦게 올라가는 시장도 있겠죠.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뭐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역시 또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종목들보다 나중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좀 빠질 때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는 이런 장세들이 역시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 뭐 보는 거 좋아요. 그 종목들은 좀 단기로 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오히려 좀 떨어져 있는 종목들을 좀 모아가면서 좀 중장기로 보시는 게 나중에 이익을 내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변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가 이렇게 아침부터 많이 올랐잖아요.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바로 미국에서 이 답이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 S&P 역시 신고가 계속 경신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스닥, 다우존스 역시 상승이었죠. 특히나 미국에서는 이제 기술주들의 반등이 또다시 강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와 이를 통해서 이제 주변 종목들이죠. TSMC를 포함해서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IT 기술주들이 이제 반등을 이끌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나스닥 증시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국내 증시에 이런 분위기들이 역시 나타났어요. 국내는 IT를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 시총이 IT가 크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아침부터 해서 지금 5%가량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좀 약하긴 해요. 그런데 삼성전자도 오늘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에서는 IT 위주의 반등이 나왔고요. 국내 증시에서는 역시 이런 분위기를 좀 같이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수급을 오늘 저희가 살펴보면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1% 이상 아침부터 올랐지만 외국인들의 현재 거래소 시장에서의 매수는 339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 매수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쪽은 기관이죠. 6,400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수급의 특징으로 본다면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보통 기관 쪽 수급은 단타 수급들이 단타적인 성향이 강한 수급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의 중장기 수급이 오늘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건 아무래도 최근에 IT 쪽에서의 반등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엔비디아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갔죠. 800달러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았는데 900달러로 넘어갔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엔비디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사 2명이 엔비디아 주식 약 2,400억 정도의 주식을 이제 매도를 했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제 어제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내부적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이사가 주식을 팔았다는 건 이미 내부적으로도 이거 관계자들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팔았을 때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팔았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주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마 오늘 국내에서는 매수가 좀 강하게 붙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늘은 오히려 이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1,200억을 매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외국인들과 같이 겸상을 해야 됩니다. 기관 쪽에서 기관들과 같이 겸상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너무 빨리 먹어요. 기관들은. 그래서 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상대적으로 안전한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을 좀 같이 따라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IT 쪽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하이닉스도 많이 올라오고 했잖아요. 그런 종목들 혹시 보유하고 있다면 물량을 좀 줄여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지금부터는 상담을 진행해 볼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시 2시간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화 많이 주셔도 충분히 많은 분들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는 분들도 아마 대부분 다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 가급적이면 전화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상담을 준비 중인 분이 계신데 자, 어떤 분이 전화 주셨는지 한번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LG화학이요. LG화학이요? 예, 15%. 아, 그래요. 매수 가격은 얼마시죠? 57만 원인데요. 57만 원에 15% 매수하셨어요? 예, 예. 그래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보니까 최근은 아닌 것 같네요. 최소한 이렇게 그죠, 추가해가지고요. 그죠. 예. 혹시 뭐 추가 매수를 더 하신 거예요, 중간에? 예, 조금 했어요. 아, 그러면 원래 단가가 더 높았군요. 예. 아, 그래요. 지금 LG화학이 네. 뭐 물어보실 게 있으세요? 혹시? 어디서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싶고요. 아, 그게 궁금하셨군요. 기다리면 본전까지 갈라나 싶고 50만 원만 올라가면 뚝뚝 빠지고 해가지고 거기서 팔아야 되려나 궁금하네요. 지금 궁금하신 게 매수가까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자꾸 50만 원에서 빠지니까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추가 매수한다면 얼마에서 하는 게 좋을까? 이거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드릴게요. LG화학은 매수 가격이 지금 60만 원 아래의 가격에서 매수하셨다면 사실 추가 매수를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 가격이에요. 즉 추가 매수를 하지 않으셔도 매수가 회복해서 나올 수 있는 가격이에요. 하지만 추가 매수를 이제 안 했을 때는 기간이 조금 더 많이 소요가 되겠죠. 하지만 추가 매수를 한다면 기간은 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가격에서 웬만하면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는 가격이라 저는 추가 매수를 원래 권해드리지는 않는데 LG화학의 경우에는 좀 낮은 지금 충분히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은 오늘 지금 보니까 44만 5천 원 가격이잖아요. 예. 그렇죠? 45만 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아직 뭐 저점이 잡혔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45만 원 가격 아래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면 꽤 괜찮은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상관은 없어요. 아니면 뭐 월요일 날 다음 주에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추가 매수 비중은 5% 정도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요? 네, 총 20% 정도만 맞추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한 55만 원 정도까지 오면 아마도 이제 매수가에 대한 회복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답답하잖아요.
자꾸 올라가려고 예, 예. 하면 떨어지고 올라가려고 하면 5만 떨어지고. 원, 아니 50만 원 되면 빠져버리고 네, 맞아요. 해가지고. 지금은 그 가격에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면 떨어지고 하고 있는데 LG 화학은 이제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화학 업종이에요. 그죠? 근데 화학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건 바로 중국 경제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중국에서 소비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경제가 살아나줘야 화학 업종과 철강 업종이 또 살아나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이 어때요? 좀 안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가면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젠가요? 중국의 수출이 좀 늘어났다는 그 뉴스가 나왔거든요.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는 그 소식이 나왔어요. 근데 이 증가폭은 사실 최근에 지난해 11월 달 정도부터 해서 조금씩 증가해 오다가 이번에 좀 크게 증가를 했던 거거든요. 이 수치는 경제가 그래도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이제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지금 이제 중국에서도 양해라는 게 개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부양책이라고 하죠. 경기 부양책 중에 하나인 지준율을 또 인하하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런 종목들이 주가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45만 원 정도 아래에서 추가 매수를 좀 담아두시고 그리고 나서 55만 원 그 위로 올라갔을 때 매수가보다 좀 수익에서 팔고 나오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기다리면 올라갈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예.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호 인터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대봉 LS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9,900원에 10%요. 9,900원에 10%요? 네. 자, 9,900원에 10%. 근데 네. 여기서 추가로 좀 더 사고 싶은데 네. 지금 들어가도 되려는지 좀. 추가 매수를 지금 더 하시고 싶다고요? 네. 혹시 뭐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지금 뭐 비만 치료제로 엮여서 그쵸. 한번 갈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지금 들어가도 되려는지 그게 좀. 네. 자,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요. 네. 이 어제 같은 경우에 그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 아시죠? 이 네. 벨기에 제약사 그 회사가 이제 그 비만 치료제를 이제 만들고 있죠. 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중에서도 이제 원래 그 만들어져 있는 제품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알약으로 임상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성과가 꽤 괜찮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어제 노보노디스크도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바이킹 테라피틱스라는 회사도 비만 치료제 임상 소식 때문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이긴 했단 말이죠. 대봉 네. LS 같은 경우에도 역시 거기에서 이제 같은 맥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재료가 붙었으니까. 근데 지금 추가 매수를 9,9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이유는 그거잖아요. 현재 손실 중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 매수를 네. 해서 거기다가 이제 그냥 있다가 보니까 10,000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서 계속 떨어지니까 추가 네. 매수해서 수익을 또는 이제 손실을 회복하고 나오겠다. 이런 이제 네.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회사에 대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같이 해야 되는데 재료라는 건 사실 언제 또 없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만약에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이슈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서 좀 대표적인 기업,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한미약품이라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네. 많은 그 비만 치료제 라인업들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그런 네. 쪽으로 이제 완벽하게 엮여 있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 종목은. 그래서 네.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는 기본적인 이제 사업은 화장품 쪽 사업이고 이 이슈로 이제 주가에 대한 어떤 이제 상승으로 수익을 내고 나오려면 좀 단기로 보셔야 되는데 비중을 혹시 추가 매수를 한다면 매중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10%만큼요. 10%요. 전 10%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 한 5% 정도. 왜냐하면 그만큼 이 재료가 너무 이제 그 주가의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너무 급등락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네. 재료라는 것도 지금 이미 좀 많이 나왔고
바이킹 테라피틱스 재료 나왔고 또 노보노디스크 재료도 나왔고요. 그죠? 이렇게 재료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힘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아서 한 다음에 5% 정도만 이제 매수한 다음에 추가 매수한 다음에 매수가가 9,900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10,000원 정도 선에서는 아마 수익이 되겠죠. 네, 그 정도에서 네. 빠져나오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단기에 시세 나왔을 때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추가 매수는 5%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10,000원까지요. 네, 10,000원, 그러니까 10,000원이라는 가격이 이제 종목들이 아시잖아요. 이 종목이 네. 만약에 올라가면 그냥 천천히 올라가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것보다 순식간에 탁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딱 10,000원에 끝날까요? 예, 10,000원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예. 10,000원이 돼. 이제 그때 시세를 보면 아마 10,000원, 이제 10,000원까지 왔다면 10,000원보다 좀 위에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팔면 되는 거죠. 자.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솔트룩스고 33,000원에 10% 정도 가지고 있어요. 33,000원에 10% 갖고 계세요? 예. 근데 네. 너무 많이 내려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되나? 추가 매수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 종목을 이제 사셨잖아요. 예. 이거 올 초에 혹시 사신 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그죠? 올 초에 주가 올라올 때 사신 것 같은데요? 예. 그때 잘못 샀어요. 근데 떨어지니까 잘못 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죠? 그죠? 올라가면 잘못 샀다고 얘기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때 왜 그래요? 사신 거예요, 혹시? 그때 막 AI 뭐 이래가지고 네. 막 거기에 그냥 그래요. 욕심이 발동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의 큰 문제는 뭐일 것 같으세요? 주가가 왜 좀 이럴까요? 걱정되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솔트룩스 이 회사에 대해서 좀 걱정되는 네. 게 어떤 것 때문에 걱정되세요? 좀 마이너스가 좀 난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주가가 빠져가지고? 아니. 손실? 그 그죠? 기업이 예. 손실이 중이죠. 예. 맞아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예, 보통 그게 좀 주식을 매수할 때는 뭘 보냐면 차트를 봐요. 예, 처음에 예. 주식 매수할 때 차트 보고 매수하셨잖아요. 그죠? 올라가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떨어지니까 뭘 봐요? 실적을 보게 되죠. 처음부터 적자인 거 확인했다면 아마 매수 안 했을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게 지금 문제점이라는 걸 알고 계신 거죠? 예. 다음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확인하고 해야 되겠죠. 알아보고 해야 되겠죠. 예. 결국은 나중에 기댈 곳은 실적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 물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뭐 다 가냐? 아니에요. 실적이 좋다고 다 예. 갑니까?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기댈 곳은 실적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예. 처음부터 그냥 실적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실적 보고 그다음에 뭐 차트를 봐도 되는 거잖아요. 꼭 지금 바로 막 지금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막 들어가면 항상 물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I 쪽 이제 AI 관련주이긴 한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AI 관련주 대장주로 봤을 때 이제 미국에서는 엔비디아를 대장주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인 대장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그 기업들의 예. 실적은 어때요? 실적이 그렇죠. 적자인가요? 아니죠. 좋죠, 그죠? 예. 실적이 잘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실적이 없네요. 적자네요. 그렇다는 건 예. 이제 실적을 기반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실질적으로 이 회사는 수혜주가 맞아요. 하지만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간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테마로 올라간 거죠. 너도 나도 이제 그 분위기에 따라서. 예. 그래서 AI라는 게 올해부터만 성장해왔던 산업이 아니에요. 그 전부터 계속 성장을 해왔던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예.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으려면 인정받는 회사들은 분명히 실적이 나오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죠. 솔트룩스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제 주가가 좀 이제 많이 분위기를 타고서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이제 뭐 주가를 올려준다면 이 종목은 이제 반등시 한 3만 원 정도 선에서는 이제 빠져나오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걸 올려준다면이라는 가정이 지금 깔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 종목은 손절가를 잡고 가셔야 됩니다. 예. 시행적인 손절가는 얼마냐면 22,0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2,000원 아래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3만 원 정도 선에서는 이제 탈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은데 그때 잘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예. 네, 다음에는 꼭 확인하고 가세요. 예.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황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아니, 고용을 어저께 사가지고서 지금 네. 그냥 지금 불안해가지고 지금 파리약 얻는가 그냥 갖고 있어도 허건난가 좀. 네. 고영을 얼마의 비중은 어떻게 매수하셨는데? 아니, 어저께 21,500원에 샀는데 네. 아침에 좀 올라가더니 확 밀어버렸어. 근데 이게 지금 밑으로 이제 반등으로 끝나버린 것인가 또 조정하다 갈 것인가 그래서 한번 네. 여쭤보려고. 근데 지금 이 어제 사셨는데 너무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네, 불안하네요. 그죠? 불안할 네. 것 같았으면 아예 안 사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이제 마이너스 600원 했다가 딱 네. 보합 들어가게 돼 이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제 시청자분께서 예. 이제 왜 이걸 뭐 매수하신 거에 대한 뭐 얘기라든지 중간에 올라가고 예. 떨어지고 이건 중요치 않아요. 뭐냐면 예. 주식이라는 이제 주식이 우리가 주식 투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주식을 예. 우리가 뭐 도박이라고 합니까? 예. 도박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예. 어쨌든 도박이겠지만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주식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주식 예. 투자를 했다는 건 투자라는 건 이제 만약에 어제 투자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불안하다 이거는 그냥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지금 갈 걸로 알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갈 걸 알고 산 거잖아요. 근데 안 가서 지금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 얘기인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똑같은 얘기인데. 앞으로 근데 이것이 좀 조정하다 갈 것인가. 자, 여기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선제를 일단 이게 서로 예. 대화를 하다 보면은 끝이 없어서 자, 고영은 대응 방법부터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만 원 손절가 잡아두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미 뭐 많이 주가 반등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종목은 사실 변동성 만약에 감내를 한다면 19,000원까지는 감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19,000원이 아니라 좀 짧게 대응하시겠다 하시면 2만 원 짧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손절가. 그리고 위쪽으로는 23,000원 목표 주가 이 위로 올라오면 바로 정리하고 빠져나오는 걸로 그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는 잠시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강연의 일정들 확인하셨나요? 이번 주에도 역시 강연의 일정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에서 3시까지 바로 강남에서 강연회가 개최됩니다. 바로 선릉 워크토크 A동 18층에서 강연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앞에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답답하다는 거죠. 이 강연회에 오시면 주식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한 방법들도 제가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답답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강연회장에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답변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주식을 어떻게 또 사는 게 좋은지 또 어떻게 또 팔아야 되는 게 좋은 건지 그 앞으로 우리가 시장이 또 어떻게 될 건지 정말 자세한 설명들을 다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강연회 오프라인 강연회 한번 뭐 참여를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참여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그리고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강연회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때그때마다 또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연회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니까 많이 오셔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강연에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좀 늦게 오셔서 자리가 좀 부족해서 좀 찾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많으셨죠. 그래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1시부터 진행되잖아요. 이왕이면 뭐 10분 전이라든지 20분 전에 좀 일찍 오셔서 제가 먼저 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인사도 나누고 그 다음에 좀 편하게 준비해서 편하게 뭐 강연회를 좀 즐기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10분이라든 15분이든 좀 일찍 오셔서
강연회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여러분들 저녁 10시 심야 주식 역시 온라인 방송으로 또 진행이 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또 유튜브 상담 많이 남겨주셨는데 유튜브 상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입니다. AP 시스템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21,780원의 매수 비중은 25% 하셨네요. 21,780원. 그러면 지금 매수한 가격 정도에 있군요. 이 종목은.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뭐 수요일 날이죠. 한 주당 27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을 했다. 이 현금 배당 결정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와 대응 방법을 알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 AP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이 주가를 보면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좀 답답하게 움직이는 약간 성향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제 그 반도체나 이런 쪽은 이제 순간순간마다 뭔가 재료들이 막 이제 들어오는데 이 OLED 쪽이죠. 이 OLED 패널 쪽 관련 회사 기업들은 이 주가가 이 올라갈 만한 재료들이 딱히 많지가 않아요. 특히나 삼성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LG 디스플레이 아시죠? LG 디스플레이도 주가가 어떤가요? 되게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OLED 패널 시장은 분명히 한 번쯤은 크게 성장 그리고 이 뉴스가 크게 한번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관련 기업들은 이 재료들이 좀 크게 반영되지 않아서 좀 약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종목은 정말 길게 끌고 갈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좀 트레이딩을 해주는 것도 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AP 시스템의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너무 높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위로는 23,500원 정도가 있거든요.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떨어지면 다시 또 2만 원 아래쪽에서 한번 사보고 또 23,000원 넘어가면 또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AP 시스템은 목표 주가 23,5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브리지텍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8,620원이에요. 자, 그리고 비중은 15%. 자, 보겠습니다. 수익 보고 매도 가능할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매수를 가격이 현재 가격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오래전에 매수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뭐 올 2월 지난달에 매수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 정도 시점에서 아마도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역시 현금 배당도 한번 좀 해줬고 브리지텍이 그리고 실적도 잠깐 체크를 해보면 실적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브리지텍은 현재 주가와 기업의 상황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회사는 여러분 그 화면을 보시면 이 거래가 이제 이때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올라갈 때 거래가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눌렸을 때 지금 거래가 지금 빠져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 건데 근데 아쉽게도 이때 거래가 좀 별로 들어오지 않아서 이 전고점 자리만큼의 반등이 나오진 않은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물량들이 좀 빠져나온 부분은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의 그 반등 기회는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회사는 제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저는 매수가가 8,620원이니까 8,700원 정도 그 정도 이게 매수가 이제 회복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정도는 될 것 같으니 이거는 반등 시에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수익 보고 매도라기보다는 손실 보지 않고 매도 8,700원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퍼스텍입니다. 매수 가격이요. 3,980원이고 비중이 5%네요. 자, 이거 종목이 맞나요? 3,900원이군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네, 3,980원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종목도 매수 시점이 언제인지는 사실 이제 말씀 안 하셔가지고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이 시점이라면 지난해죠. 이때 이제 주가가 딱 올라왔을 때 이때였다면 이거는 매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매매 방식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건 만약에 그렇다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10월 달에도 역시 좀 주가가 올라갔던 자리가 있었거든요. 아마 이때 아니면 이때이지 않을까 싶어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대응하는 방법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퍼스텍이라는 회사는 너무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은 이제 방산주라고 하죠. 방위산업. 그래서 방위산업 제품 이제 산업 관련 기업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수은법 개편과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한 차례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퍼스텍의 경우에는 거기에 있어서 지금 그 종목들이 막 신고가를 칠 때 이 종목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방산주 중에서도 특히나 대북주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 바로 퍼스텍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대북 이제 북한에서 어떤 미사일 쏘거나 뭐 이럴 때 주가가 반짝반짝 올라가는 종목이죠. 그래서 퍼스텍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를 본다면 북한에서는 주기적으로 도발을 합니다. 그때마다 주가가 올라와요. 그죠? 그럼 지금 주가가 이제 많이 고점 부근에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저점에 깔려 있는 자리라 이거는 북한 이제 바랄 건 아니지만 북한에서의 도발이 이제 있다면 그때 주가 반등 나왔을 때 빠져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수 가격은 3,980원이라면 목표 주가 좀 낮추세요. 3,800원입니다. 3,800원. 이 정도가 무조건 3,800원에 파는 게 아니에요. 주가는 이제 올라올 때 이런 종목들은 시세가 좀 강하잖아요. 3,800원까지 왔다는 건 그 위로 툭 치고 빠질 수 있으니까 어쨌든 3,800원 위쪽으로 왔을 때 정리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목표 주가 3,8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퍼스텍까지 먼저 알아봤고요. 자, 다시 한번 전화 받아볼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백산. 네? 백산. 네, 백산. 12,110원에 9%인데요, 전문가님. 네. 이게 산지 한 2년 됐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좀 올라오는 것 같아서 좀 기다리고 있었더니 올라오다가 그냥 쭉 다시 미끄러져 버려갖고 이거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지금 올라갔을 때 매수 가격보다 위쪽에 한번 올라왔었네요. 예, 올라왔더라고요. 좀 근데 못 봤거든요. 근데 왜 그때 조금이라도 물량을 줄이지 않으셨어요? 물량은 안 줄이고 밑에서 네. 살까 하다가 안 네. 샀거든요. 2년 보유인데 밑에서 살까 하다가 안 사고 그냥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네. 자, 일단 제가 볼 때는 좀 아쉽게 기회를 좀 놓치신 게 있는데 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혹시 중간에 추가 매수 안 하셨죠? 안 했어요. 그렇죠. 비중이 9%고 그리고 네. 추가 매수 안 하셨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올라왔을 때도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안 파신 거잖아요. 아니요, 못 봤어요, 그날. 못 보셨어요. 못 본 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왜 못 봅니까 이게? 그동안 이제 주가가 계속 덮어놨다가 올라오고 있었는데. 덮어놨었거든요. 덮어놨다가. 덮어놓으면 안 되는 올라가니까.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뭐냐면 아, 그래요? 백산이라는 회사가 이제 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기업의 주가를 잠깐 보세요. 화면 보이죠? 네네. 그렇죠? 화면에 보면 제가 한 가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흐름을 좀 잡아드릴 텐데 지금은 아마 흐름이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화면에 이렇게 박스 흐름을 쫙 쳐놓으니까 뭐가 보여요? 흐름이 좀 보이죠? 네. 그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면 또 빠지고, 떨어지고. 그죠? 또 올라가면 또 빠지고, 또 빠지면 다시 또 올라가죠? 네. 그죠? 또 다시 또 빠지고, 다시 또 올라가고, 그죠? 네네. 특정 가격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반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네. 1, 2년의 흐름이 아니에요. 2019년도부터 이어져 왔던 흐름이거든요. 아, 네. 이 백산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냥 어떤 후배가 좀 사보라 그래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있어야죠. 이 회사는 합성 비역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혹시 뭐 나이키라는 회사 아시죠? 네네. 신발도 나이키 신발 많이 신잖아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또는 이제 자동차 내장재 소재 이런 네, 것들을 만들어요. 자동차. 예, 네, 자동차 맞아요.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그런 제품들이 아무리 많이 팔린다고 한들 엄청나게 많이 팔릴 수가 있는 굉장히 사람들이 신발을 신을 때 하나면 되잖아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2개 정도 신겠죠. 그런데 사람들마다 뭐 10켤레, 20켤레, 30켤레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신발도 그렇고, 그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이라는 게 약간 어느 정도의 정체가 좀 되어 있는 산업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좋아지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또 그만큼 실적이 좋아졌고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실적이 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회사는 12,000원 가격에 오면 계속해서 꺾였어요, 주가가. 아. 12,000원의 고점을 계속 만들어 왔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흐름을 알아야 되고 12,000원 부근에 왔다면 이제 거의 올라오고 있다면 아 이제 팔 때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이렇게 또 여기서 이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12,000원까지 올라오면 또 어떻게 되나요? 다시 또 7,000원까지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죠. 여기서 또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7,000원까지 떨어지나요?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이번에 하락으로 가진 않았어요. 완벽하게. 이 회사는 제가 볼 때는 10,000원 정도 선. 10,000원 정도 위에서는 잡아주고 한 번쯤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은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매수가 12,000원만 놔도 이거는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12,000원까지 올라올 거예요, 전문가님? 자, 그거는 지난번에 이렇게 질문 주시면 지난번에 팔으셨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능성은 아직까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등 나올 때 꼭 정리를 잘 하시고요. 반등 줄 때. 네, 이것만 가지고 정리하면 또 다른 종목 보면 되잖아요. 아니면 이 종목을 또 나중에 사고 싶으면 나중에 7,000원 가까이 왔을 때 또 살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 멘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주셨나요? DBI텍이요. DBI텍이요? 네, 매수 가격 55,000원에 25%. 네. 자, 지금 매수 가격 55,000원에 25% 매수를 하셨는데 이 종목도 진짜 한때는 정말 잘 나갔던 기업인데 지금은 좀 그죠? 답답하죠. 그래서 이게 그 약간의 시기를 좀 타요, 종목들이. 이 산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AI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또 한때는 이제 AI 쪽 말고 또 새로 이제 다른 분야들이 계속 뭔가 테마를 이뤄왔었단 말이죠. 일례로 본다면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테마 기억하시나요? 그죠? 메타버스라는 테마도 과거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전 같은 경우에는 뭐 3D 프린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성장 산업에 대한 이제 그 테마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대장주들이 항상 있어 왔거든요. 근데 DBI텍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이 회사가 과연 무슨 테마가 아니라 성장을 분명히 해오던 그런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고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가 이제 뭐 약간의 고성장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근데 DBI텍의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 반도체 쪽에서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어느 반도체 쪽이 올라갔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반도체 쪽에서 메모리 반도체예요,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메모리 반도체 쪽이잖아요. HBM 반도체가 또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그죠? AI 쪽. 그런데 DBI텍 같은 경우에 예전에 주가가 상승할 때 비메모리 반도체 있죠? 시스템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은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 쪽이 지금 많이 이제 그 시선이 쏠려 있잖아요. 그래서 DBI텍을 포함해서 이제 과거에 한창 올라갔던 그 종목들이 좀 많이 부진해요. 실제로 이 DBI텍뿐 아니라 원익 IPS라는 회사 아시죠? 네. 예, 원익 IPS라는 회사도 예전에 정말 잘 나갔던 종목이잖아요. 삼성 뭐 주가 올라갈 때 이 회사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인데 지금 보니까 주가가 어때요?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DBI텍의 경우에는 지금 시세가 다른 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는 그래서 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DBI텍의 주가가 계속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25% 비중을 좀 너무 일찍 담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전에 그 기억을 좀 생각을 해서 좀 한 번에 담으신 것 같은데. 한 번에 샀어요. 그렇죠. 이게 좀 아쉬운 거고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이 종목은 이제 모아가는 그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이 모아가는 관점에서 본다면 45,000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위에서 한 번에 사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려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미 한 번에 샀으니까. 55,000원, 저는 이제 좀 기다리는 시간은 좀 있지만, 그래도 55,000원이라는 가격 정도는, 저는 손실 없이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 55,000원. 네, 55,000원 정도. 목표 주가는 그래서 저는 55,000원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일찍 사신 게 좀 이제 그런데, 밑으로는 어느 정도예요? 2차 목표 주가요? 아니, 밑으로. 밑으로 봤을 때는 저는 4만 원 정도. 그러니까 55,000원, 이제
55,000원 아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본다면 4만 원 부근까지 4만 원. 떨어졌다 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거기까지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55,000원 아래라고 얘기한 게 55,000원 아니라 45,000원 아래라고 얘기한 게 이제 그거죠. 45,000원 아래부터 이제 4만 원 정도 사이 그 부근에서 아마 저점을 좀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음에 사실 때는 그래도 이제 한 번에 사지 마시고 좀 분할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좀 더 편할 거예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그러셨나요? 우리 상가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4,000원에 20%입니다. 14,000원에 20% 매수하셨어요? 예, 예, 예. 아, 그래요? 예.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이번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도중에 샀어요. 올라갔다 내려올 때 사셨어요? 예. 혹시 제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왜 어떻게 유리산업을 사시게 된 건지? 그때 좀 뭐 자동차 관련 쪽이고 그래서 네. 좀 요즘 자동차 쪽이 좀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사봤어요. 아, 이게 전기차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이 회사가 예전에 그 PTC 히터를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 이제 거의 국내 유일한 회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던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고가 라인이죠. 이 고가 라인 쪽에서 이제 그 히터를 납품을 했다가 결국은 이제 저가 모델 그 테슬라의 모델 3라는 제품이 있죠. 그 자동차. 예, 그게 약간 저가 모델로 나왔는데 그 이제 저가 모델 쪽에서는 빠졌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전기차들이 지금 어떤 전쟁을 하고 있어요? 가격 전쟁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예, 가격이 싸게 계속 때리고 있잖아요. 중국도 이왕 지금도 가격이 싼데 중국 제품이 그런데 BYD도 가격 인하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출혈 경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전기차 쪽은 아직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또 있긴 해요. 근데 이건 개별적인 어떤 재료들로 인해서 버티고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전기차 업황은 지금 빠르게 식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야 되고 우리 산업은 지금 이제 주력 제품이라고 본다면 PTC 히터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자동차 이 일반 내연기관차는 자동차 엔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추운 겨울철에 시동을 딱 건 다음에 좀 이제 우리가 예열이라는 걸 시키잖아요. 엔진에 무리가 가지 않게 그래서 시동 켠 다음에 좀 어느 정도 1분이든 2분이든 기다렸다가 이제 출발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없죠.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예열을 시킬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예열을 PTC 히터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이제 우리 산업이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기차 쪽이 어쨌든 지금 이제 주가는 많이 빠져 있긴 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이제 아직까지 테슬라 주가도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과연 우리 산업이 뭔가 좀 이제 주가의 반등을 좀 꾀할 수 있을까? 실적이 최근에 흑자 전환됐다는 뉴스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주가가 빠졌다는 건 지금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좀 아직까지는 저점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4,000원 매수가잖아요. 다행히 최근에 사셔가지고 14,000 뭐 한 200원? 14,200원 정도 그냥 손실 없이 14,100원이든 200원이든 상관없어요. 손실 없이 그 정도 가격에서 저는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LG 이노텍이요. 네. 여기 5% 21만 원이거든요. 21만 원에 5%예요. 네, 저번에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네. 5%를 그냥 팔아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5% 팔아버린 걸 다시 사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사야 되는지.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엄청 오래됐어요. 엄청 오래됐다고요? 네. 뭐 1년 되셨어요? 1년 이상? 한 달, 2달 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 전에 샀었는데요. 네. 이제 뭐 괜찮아질 것 같아갖고 놔뒀더니 23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도로 내려오더라고요. 지금 혹시 이거 한 번에 매수하신 게 아니라 중간에 추가 매수하신 건가요? 그런 거 없고요? 그냥 깨끔씩 해갖고. 그래서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제가 왜냐하면 한 번에 사셨다면 이 가격이 이제 최근에 사신 가격이거든요. 그 전에 뭐 몇 개월, 뭐 그 6개월 전이든 반년 전이든 이 가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분할로 매수를 어쨌든 하셔가지고 단가가 지금 떨어진 거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죠. 갑자기 떨어졌어요. 근데 이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도 분명히 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사신 분들이 좀 연락이 요즘에 좀 와요. 아니 또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추가 매수라는 것도 하면 안 됐죠. 추가 매수도 매수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매수하고 나서 추가 매수를 했어도 어쨌든 처음 매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도 매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도 나중에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LG노텍이 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애플 때문에 떨어지죠. 그렇죠, 맞아요. 애플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저번에 애플이 안 좋다 그럴 때 그냥 손절할까 하다가 그래도 별로 안 떨어지길래 그냥 있었어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애플 주가예요. 지금 애플 주가를 보고 있는데요. 애플 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굉장히 무서워요. 제가 봐도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애플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물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아이폰 판매량이 지금 둔화됐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비전 프로라는 걸 출시했는데 그것도 지금 막 부작용 때문에 막 다시 반품되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얘네들은 소송이 걸려 있어요. 애플이.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이제 반독점법 위반 행위 때문에 소송 걸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과징금을 물었죠. 그다음에 지금 유럽에서도 엄청난 과징금을 또 맞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미국 법원에서도 또 소송을 준비 중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패소하게 된다면 또 엄청난 과징금을 물겠죠. 그러면 또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또 다른 나라에서도 만약에 소송을 해서 거기서 과징금을 물게 되면은 이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LG노텍은 애플이 많이 힘들어지면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같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는 놔두세요.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그냥 만약에 올라올 거라면 만약에 반등을 줄 거라면 추가 매수 안 해도 21만 원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추가 매수를 한다면 저는 이제 추가 매수를 더 해서 이제 추가 매수를 고민하게 된다면 최소한 얼마 정도냐면 자 가격으로 본다면 17만 원 정도. 네, 17만 원 정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저는 추가 매수에 대한 고민을 지금 안 할 것 같아요. 네, 하지 마세요. 네, 나중에 혹시나 진짜 17만 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하시고 차라리 이제 그 가격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면 어쨌든 21만 원 정도는 회복이 가능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놔두세요, 그냥 차라리. 네네. 네, 이해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유튜브 종목 한번 볼까요? 자, 유튜브 종목 빙그레입니다. 자, 빙그레. 종목 매수 가격은 59,400원입니다. 그리고 비중은 15%. 자, 59,400원이면 이 종목이 설마 작년 11월은 아니겠죠? 지금 한번 보니까 2년 넘게 보유 중이시라고. 근데 또 의문이 가네요. 왜 안 파셨어요? 자꾸 기회가 왔을 때 기회에서 팔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거죠. 이 종목도 지금 보면은 주식을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니 지금 6,000원 부근에서 6,000원 가격 근처에 왔으면 팔아야지 이런 얘기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여기가 지금 이제 중요한 저항대이자 중요한 지지를 받는 자리거든요. 그 가격대가 6만 원 부근이에요. 그리고 이 가격을 보통 우리는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때 팔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안 파셨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회사는 다음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조금 더 아래입니다. 58,000원 정도에서는 매도하고 저는 빠져나오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빙그레까지 오늘 1부 상담은 알아봤고요. 아시죠? 잠시 후 2부에서도 역시 상담이 이어진다는 거 전화 많이 주시고요. 채널은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